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범강입니다. 오늘 경기국제웹툰 컨퍼런스를 맞아서 웹툰 플랫폼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큰 축으로는 현재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태계 확대를 위한 다양성 전략과 실행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한 목차로는 저희 한국웹툰산업협회에 대한 취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웹툰 산업에 대해서는 웹툰 플랫폼과 그리고 K-웹툰이라고 불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또 지금의 어떤 해외로 진출되고 있는 어떤 다양한 현황, 그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에 따른 해결 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성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다양성에 대한 장르와 그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또 다양성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양성 장르를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한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저희 한국웹툰산업협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웹툰이 가진 문화의 가치를 널리 확대하고 웹툰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창작자분들이라든지 기업 간의 어떤 균형,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나가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웹툰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인재, 양성, 발굴, 이런 고용 창출, 소통 및 융합을 위한 다양성 활동을 주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웹툰 산업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기 위해서는 웹툰 플랫폼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굳이 저희가 이 웹툰 플랫폼의 이름들을 명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수 있을 만한 웹툰 플랫폼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웹툰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위를 1위부터 14위까지 일단 기록을 해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21년 8월 기준으로 1위부터 14위까지의 웹툰 플랫폼들이 순서가 매겨지게 됩니다. 물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웹툰 플랫폼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웹툰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이 페이지를 구성한 건 어떤 웹툰 플랫폼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1위부터 14위까지의 순위가 중요하다, 뭐 반드시 이 순위 안에 들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1위부터 14위까지의 순위가 있고 이 밖에 다른 웹툰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제가 앞으로의 어떤 이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플랫폼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앞선에서 많은 활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웹툰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더 큰 가능성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웹툰 플랫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무분별하게 웹툰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K 웹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웹툰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활약이 두드러짐에 따라 K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K 웹툰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K 웹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K-팝, K 드라마, K 푸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K라는 이 알파벳이 이 컨텐츠 앞에 붙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웹툰, 기존의 어떤 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음식은 한국의 고유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K라는 것을 이제 붙여서 조금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웹툰은 이미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컨텐츠의 한 형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K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 K 콘텐츠 그중에서도 K 웹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콘텐츠는 이제 문화를 선도하는 콘텐츠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종종 얘기를 하곤 했지만 예전에는 이 웹툰이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이 웹툰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텐데요. 이게 왜 통역이 필요했냐고 하면 웹툰이라고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외국 분들은 이 웹툰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번역하는 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라이크 망가라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뭔가 왠지 모를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웹툰이라고 표현할 때 굳이 번역,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어느 곳을 가도 이제 웹툰은 당당하게 한국 고유의 컨텐츠, 하나의 어떤 새로운 컨텐츠의 형태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컨텐츠의 새로운 강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물론 해외 진출을 통한 종횡무진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 동남아라든지 북미, 유럽 시장까지 진출을 해서 다양한 성과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웹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툰은 현재 사실 이런 기존의 영화 산업, 음악 산업, 출판 산업 아니면 게임 산업들에 비하면 기간도 길지 않고 어떤 시장의 어떤 가치 자체도 아직까지는 숫자적으로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을 땐 100조 원 이상의 가능성을 지닌 거대한 잠재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강 웹툰을 어필하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웹툰이라고 했을 때 한국 고유의 컨텐츠 형태라고 해서 반드시 한국에서만 웹툰을 제작하고 반드시 한국에서만 웹툰을 서비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외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아마 해외 강자들이 새롭게 웹툰을 익혀서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굳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경쟁해야 되는 그 현지 시장에서 새로운 현지의 어떤 웹툰 강자들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은 이제 무조건 우리 한국만의 고유한 컨텐츠로서 강조하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웹툰 중에 웹툰, 한국의 웹툰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K-웹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해외의 새로운 어떤 그 업체들이 됐던 아니면 새로운 창작자분들이 됐던 그리고 새로운 독자분들이 됐던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웹툰이란 말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하나의 컨텐츠로서 해외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웹툰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웹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저도 어딜 가서든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단순하게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그냥 최면을 걸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고 저도 믿고 있고 현재 그러한 변화, 그러한 걸음들을 실제로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웹툰은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맛집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란 줄을 서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 맛집에 가면 저희가 웨이팅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들 감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현재 저희가 시장 분석을 2020년 기준으로 해본 결과 웹툰 기획 제작이 88.4%, 웹툰 에이전시는 62.8%, 출판이 23.3%, 웹툰 플랫폼이 11.6%, 기타가 4.7%가 나왔고요. 신규 작품 수는 2016년 2,315건, 2017년 2,731건, 2018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2,600여 편의 작품들이 신작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작가분들께서는 독점과 비독점 작가를 합하여 3,000여 명 이상의 정도가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록적으로 보신 것처럼 매년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비약적으로 더 큰 숫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가 된다고 했을 때 좋은 작품을 만들고 또 작가로 데뷔를 했다고 했을 때 현재 국내에 있는 플랫폼들이 이 모든 작품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어떤 이 좋은 작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사실상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현재 플랫폼에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안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누적된 작품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재되는 작품 자체가 많은 독자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벤트나 프로모션, 기타 여러 UI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접근을 유용하게 해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누적된 작품들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포화된 이런 어떤 현재의 상황들을 저희가 조금 더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과정이고 단계,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현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이 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저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이 저희가 이 모바일의 어떤 굉장히 가깝게 접근되어져 있는 이 모바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모바일의 시대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콘텐츠의 조건 그것이 저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고 빠르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많은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가 있고요. 수많은 형태의 모바일 콘텐츠가 있을 텐데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수록 사실상 더 큰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모바일 사용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특정 콘텐츠들은 부분적으로 저런 조건들을 수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웹툰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고 빠르게라는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콘텐츠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최적합한 그런 콘텐츠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과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웹툰 분명히 큰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통해서 더 큰 가능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크게 가능성을 느끼고 있는 건 웹툰의 시장, 웹툰 산업이 아직 그 역사가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부족한 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직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시장의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창작과 이런 어떤 웹툰 기업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과정과 단계에 있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웹툰 시장이 100% 이상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상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저희가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혹은 해결할 노력 없이 지나치게 된다면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로 발생이 되기 이전에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단계, 과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의 커다란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죠. 저희는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세계의 많은 이들이 한국의 웹툰을 인지하고 있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제는 웹툰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의 수준이 되긴 했지만 아직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단계도 저희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커다란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만 있느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연스러운 수순의 과정에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시장의 포화입니다. 국내 시장의 포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좋은 작가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의 모든 플랫폼들이 그 앞으로의 모든 작품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일단은 그 부분은 효율적이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누적된 작품에 있어서 아까 노출되는 방식이라든지 접근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현재 그 구성되어 있는 웹툰 플랫폼들에서 소비되고 있는 장르 이러한 장르에 대해서는 지금의 플랫폼들이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플랫폼들이 소화하고 있는 어떤 주요한 장르들 이외에 굉장히 다양성 장르에 대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두고 봤을 때 이런 다양성 장르 작품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소형 기업들이 이런 중소형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다양성 장르들을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국내 시장에 포화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로 진출해야 되는 필요성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실 국내 시장의 어떤 포화로 인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재 국내 시장은 포화인 상태로 두고만 볼 것이냐? 현재의 상태 그대로 보면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 플랫폼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확장시킴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포화 상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과제를 저희가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지원하는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숨은 강자들을 통한 작품과 작가의 유입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이 열리면 저희가 나가는 기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숨은 강자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작품과 이런 어떤 그런 경쟁력 있는 작품을 갖고 있는 작가분들이 유입이 됐다고 했을 때 현재의 한정된 장르와 작품의 이런 어떤 트렌드만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방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를 미리 준비해서 저희도 조금 더 다양한 경쟁력 있는 작품들을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하는 주요한 우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그럼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할 것이고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르와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다양한 장르나 특성을 지향하며 실험적이거나 혁신적인 작가, 기업의 상생 구조의 중소형 웹툰 플랫폼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창작자와 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나와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작품들을 효율적으로 세상 곳곳에 보여줄 수 있도록 중소형 웹툰 플랫폼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성 장르 작품의 발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장르적인 부분으로만 따져서 본다고 한다면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판타지, 이계물, 학원 액션, 회기물, 남성과 여성을 각각 타겟으로 한 성인 장르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묶어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 활성화되어 있는 장르는 5개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개 장르의 안팎만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협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식 교양, SF, 추리, 미스터리, 공포, 역사, 스포츠, 전문 직종들을 다루는 보다 다양한 장르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다양한 장르들을 또 더 분리해서 더 집중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특화 장르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험과 시도가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발굴됐다라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다행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행인 상황으로 저희가 끝을 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냈을 때 이 많은 음식들을 식탁 위에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식탁 위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야 이 음식들이 소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는 현재 다양성 플랫폼 환경이 굉장히 협소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타겟형 기능형 웹툰 플랫폼, 그리고 독립형 오픈 플랫폼, 블록형 오픈 플랫폼, 펀딩형 웹툰 플랫폼, 커뮤니티형 웹툰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웹툰 플랫폼들을 시도해서
이러한 다양성 장르의 작품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양성 전략에 대한 해결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3가지의 키워드를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기억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웹툰 산업의 성장을 위한 3가지 키워드, 다양성, 큐레이션, 산업의 독립입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이 전 단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해법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에서 해법을 찾아 시장의 균형을 이루고 기회와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작품의 컨셉과 주제의 획일화를 벗어나는 때를 위해 쉼없이 연구하고 실행해야 할 의무가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큐레이션입니다. 저희가 이런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이런 어떤 컨텐츠적인 다양한 장르, 이 음식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큐레이션이 존재하는데 아쉽게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웹툰에 대한 큐레이션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줬다라고 했을 때 이 다양한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큐레이션의 방향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웹툰에 의한 큐레이션의 깃틀이 다지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독립성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웹툰 산업은 굉장히 단기간 안에 굉장히 자신만의 형태로 독자적인 시장과 독자적인 형태를 이루어가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웹툰 산업만큼은 어떠한 산업에 종속된 형태가 아닌 웹툰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진 웹툰 산업의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과 가치들은 웹툰의 산업이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3가지 키워드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웹툰 산업의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웹툰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정하여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과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 이 단계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더 큰 미래로, 앞으로 더 큰 가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웹툰 산업의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웹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